오늘 예비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의 분기점이 될 이번 선거에 한인 후보들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선거 공식운동이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동결된 반면 가족 이민은 일부 큰 폭으로 진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심사 절차를 줄여 부적격자의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대졸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공지능보다 재택근무 확산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예비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인 정치력 신장의 분기점이 될 이번 선거에 한인 후보들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4지구 슈퍼바이저 선거에는 프레드 정 플러튼 시장이 결선 진출을 노립니다. 이 지역은 과거 미셸 박 스틸 의원이 활약했던 곳으로 최대 한인 밀집지여서 기대감이 높습니다. LA 카운티 판사의 아이린 리 검사가, 오렌지 카운티 판사에는 앤조 검사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LA 시장 선거에는 앤드류 김, 수지 김 후보가 출마해 한인 사회의 존재감을 넓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내 한인 인구에 비해 정치적 대표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선거 공식운동이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마지막 유세에 나섰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마지막 유세지는 승부처인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기면 전국에서 이긴다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원호 서울시장 원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같이 있는 모습 보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전지에서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거다. 투표로 내란의 잔불까지 정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언제 다시 국정농단 부정부패 내란의 불길이 다시 대한민국을 삼킬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청산해야 합니다. 함께 연단에 오른 정원호 후보는 안전도, 주택 공급 약속도 못 지킨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대신 자신을 선택해달라 했습니다. 4년 동안 싸울 시장을 원하십니까? 손발을 척척 맞춰서 일 잘할 파트너 시장을 원하십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격전지 충남에서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실망했더라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자며 투표장으로 향해달라 읍소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제 한 표가 부족해서 이재명과 이 민주당의 무도함을, 오만함을 막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 표가 부족하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이기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는 취소될 거라 주장하며 표 결집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잘못한다면 6월 4일 헤드라인 맨 앞에 장식할 기사는 이재명의 재판이 취소됐다는 기사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청년 인구 많은 서울 신촌에서 초보 후보에게 서울을 맡겨선 안 된다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오만의 폭주 중단시켜야 되겠죠.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서울시를 지켜서 이재명 대통령 경선 모드로 돌려놓겠습니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접전지가 늘어난 만큼 양당은 선거 당일인 오늘도 투표 동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동결된 반면 가족 이민은 일부 큰 폭으로 진전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1순위와 2순위, 5순위 투자 이민은 문호가 열려 있지만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 4순위 종교 이민은 모두 지난달에 이어 추가 진전 없이 완전히 동결됐습니다. 반면 가족 이민의 경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대상인 2A 순위의 승인 가능일이 무려 5개월이나 진전됐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가 대상인 2B 순위도 승인 가능일이 4개월 앞당겨졌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도 한 달 넘게 진전됐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6월에도 취업 이민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 시 접수 가능일이 아닌 승인 가능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혀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심사 절차를 줄여 부적격자의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새 방안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할 경우 담당 직원이 별도의 인터뷰 없이 신청을 곧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민법상 망명 신청은 입국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그동안은 예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신청자를 인터뷰해 왔습니다. 이민국 측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발생한 100만 건 이상의 망명 신청 적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민단체들은 신청자들이 사정을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추방 절차에 넘겨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민사회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안보부는 대부분의 신청자가 곧바로 출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최근 발표한 영주권 신분조정 관련 정책 메모가 이민사회와 기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미국에 임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국으로 돌아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학생과 방문비자 체류자, 취업비자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영주권을 받으려면 모두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침이 새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미 접수된 I-485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기존 신청자들의 우려도 컸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커지자 국토안보부는 언론을 통해 대부분의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안별 판단 권한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어떤 신청자가 해외 절차 대상이 되는지,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어떤 비자 신분이 더 큰 영향을 받을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일부 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심사관들이 신청자에게 왜 본국이 아닌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했는지, 해외에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묻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F1 유학생 비자나 B1, B2 방문 비자처럼 비이민 의도로 입국한 뒤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H1B나 L1 등 의도가 인정되는 취업비자 소지자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공식적인 일괄 예외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이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분 조정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절차가 아니라 심사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신청자들의 준비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교관들의 무더기 해고와 강제 퇴직이 잇따르면서 미국의 외교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외교서비스협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전체 외교 인력의 약 15%에 달하는 2,000명의 외교관이 직무를 떠났습니다. 현재 전 세계 195개 대사직 중 절반 이상이 공석이며 우크라이나와 중동 중재국인 카타르 등 주요 분쟁 지역 대사도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MBC 방송은 외교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전문성을 무시한 채 측근 중심의 정치적 임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와 중동 협상 등 주요 현안을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통령의 사위와 측근들이 주도하면서 외교적 전문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연방정부 소속 변호사 10,000명 이상이 직무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연방정부 변호사 수가 2024년 말보다 17%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호사들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직장을 잃거나 행정부 정책에 반대해 사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와 법무부의 감소폭이 큰 반면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국토안보부만 변호사 수가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떠난 이들은 정부를 무기화해온 급진 좌파들이라며 사임이 아니라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대졸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인공지능보다 재택근무 확산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팬데믹 이후 늘어난 청년 실업률 상승분의 약 64%가 원격 근무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원격 근무 환경에서는 신입사원의 업무 교육과 조직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등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군에서 신입 채용 위축이 두드러졌으며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교육 부담 깊이가 사회 초년생들의 취업 문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인터트렌드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아태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주말 롱비치 에디슨 극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학업은 물론 문화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아태계 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들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 겁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악기 해금으로 아리랑을 연주한 한인 이지원 학생도 이날 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I'm very excited to be a part of this amazing exhibition that Make Noise Today has put together. I'm excited to see all the different cultures and how they're represented with different people, and I'm excited to see all the work.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미술 작품도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매년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공모전 메이크 노이즈 투데이는 아태계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화적 유산을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This is a culmination of our scholarship contest for Asi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across the country. We take the top 50 submissions. There were close to 500 submissions this year. So this exhibition is the top 50. 주최 측은 앞으로도 아태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이어갈 방침이며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를 발굴에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한인들을 위한 대규모 주택 박람회가 열립니다. 비영리 단체 페이스는 이번 주 토요일인 6월 6일 카슨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30회 주택 구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대 21만 3천 달러의 다운 페이먼트 지원과 0% 다운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이 소개됩니다. 또한 얼반 부동산 전문가들과의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제 정부 지원을 활용한 주택 구매 전략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초반에 약세를 강세로 뒤집으며 오늘까지 5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이후 처음인데요. 그중 내스닥은 7주 만에 그리고 S&P 500은 13개월 만에 9일 연속 오르며 상승 모멘텀의 건재함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종전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했고 비트코인은 8주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전망치를 대폭 상회한 구인 건수는 표면상 23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막상 실제 채용은 전월 대비 급감한 수준을 나타내며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켰는데요. 그럼에도 개장 초 잠시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빠르게 진정된 후 쉽게 가라앉지 않아 오늘도 포모 현상이 작동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5종목은 하락하며 2주째 희비가 계속해서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기술주들에 집중된 패닉 바잉의 기세가 최근 들쑥날쑥하며 눈에 띄게 완화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터 줄줄이 발표되는 서비스와 PMI, ADP 민간 고용과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다시 짙어졌고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역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